네, 안녕하세요. 그럼 계속해서 거버먼 액션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왜 이러한 고민을 하는지 이 사인 대 사인 간의 헌법이 적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 어거지로 이 사인의 행위를 정부의 행위로 만들어서 헌법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퍼블릭 펑션이 있고 이제 인탱글먼 익셉션이 있어요. 이 인탱글먼 익셉션이 많이 사용을 하죠. 어떻게든 정부가 개입을 해요. 어떤 사인의 행위에 이 사인이 레스토랑을 하는데요. 흑인을 차별해요. 근데 그 건물을 누가 빌려주냐면 정부로부터 임대했다. 그랬을 때 정부가 이 사인의 행위에 동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인탱글먼 익셉션을 해서 정부의 행위로 봐버린다는 거죠. 이러한 이제 취지로 이제 인탱글먼 익셉션을 이제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아셨죠? 특히 또 뭐 이제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저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또 뭐 이제 하여튼 인커리지 하는 거 어떤 형식으로든 정부가 사인의 어떤 불법적인 차별 행위,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되면 그거를 이제 꼬투리를 잡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가면은 이제 흑인 부촌들이 있어요. 흑인 부촌. 아니죠. 백인 부촌. 백인이 무슨 자기들끼리 자기들이 아주 단단히 이제 뭉쳐서 사는데 땅이 넓다 보니까 별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근데 흑인이 거기 이제 들어오거나 이제 타인종이 들어오는 거 막으면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어떤 어그리먼을 맺어요. 집 팔고 나갈 때는 백인한테 팔아라. 흑인은 팔지 말아라. 이에 대해서 뭐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어떤 타인들끼리 어떤 협의잖아요. 그래서 그 협의에 따라서 흑인에게 집을 안 팔아요. 이것도 사인 대 사인 간의 관계예요. 근데 어떻게 개입이 되냐면 정부가 그 오디넌스를 여다가 이제 조닝 오디넌스라고 그래요. 조닝 오디넌스라는 것은 땅 사용에 대해서 어떤 규제, 땅 사용에 관한 어떤 규칙이에요. 규칙, 오디넌스. 땅 사용, 조닝이라는 땅 용도 교육이죠. 용도 변경할 때 조닝. 거기는 상업용 용지다. 거기는 주택용 용지다. 뭐 이러한 땅 사용에 관해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조닝 오디넌스인데 그것을 인정해줘 버려요. 거기는 이제 백인만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것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발표를 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인이 흑인이 들어오는데 집을 안 팔아요. 그 사인 대 사인 간의 관계인데 뭐가 살짝 개입이 돼 있냐면 인커리지 하냐면 조닝을 위에다가 발표를 해요. 먼저 조닝이 발표된 이후에 이러한 어그리먼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부의 어떤 행위가 다이렉트로 개입된 걸로 이제 보겠지만 원래 사인의 어그리먼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조닝이 사후로 이제 발표가 된 거는 인커리지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 어그리먼에 따라서 한 거니까 이것도 정부의 행위가 이제 개입된 형태고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크레리오도가 이제 데터의 재산을 그것을 어태치먼하고 포크로즈를 한다는 거죠. 그 포크로즈를 할 때 누구를 이용하냐면 집행법원을 에퀴리 법원이 아니라 우리가 포크로즈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포크로즈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포크로즈 강제 집행 절차 전반을 얘기해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제 어태치먼 압류가 돼야죠. 압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퍼블릭 세일이 있어야 되죠. 팔아야 되겠죠. 이 팝을 판 다음에 다 갔느냐 앉지 않죠. 이제 순위에 따라서 디스트리뷰트를 해야 되는 거죠. 분배를 하는 거죠. 디스트리뷰트. 이 세 가지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크레리로가 어떤 사람의 재산을 압류를 이 절차를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국가기관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어태치먼, 퍼블릭 세일, 디스트리뷰트 이게 보통 다 에퀴리 법원에서 관여를 하네요. 네, 에퀴티 법원. 물론 이거 어태치먼에 들어가기 전에는 디피션시 저지먼을 받아야 돼요. 그건 이제 일반 법원에서 받아야 되겠죠. 디피션시 저지먼. 뭐 돈이 좀 부족하다 또는 어떤 채권에 돈을 A는 B에게 20만 불 빌려줬다. 그것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확정하는 절차. 그 일반 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A는 B에게 플레이어 법 릴리프에 대해서는
B는 A에게 빌려준 돈 20만 원을 배상을 해라. 이유는 컨트랙이다. 컨트랙 걸렸다. 브리치 오브 컨트랙 였다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일반 법원에서 이 딱 프리에이퍼 릴리프를 딱 받고 이것을 가지고 에퀴리 법원에 가면 그것을 증거로서 에퀴리 법원도 독립된 재판이에요. 재판. 예, 어태치먼을 청구를 하면 증거로서 요 저지먼을 갖다 주면은 이제 이기게 되는 어태치먼을 또 다른 어떤 명령장을 하나 발급해 준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그것이 불법하게 크레디터가 무슨 조작을 했어요. 뭐 서류를 조작을 해가지고 데터의 재산을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해버렸어요. 예? 프로퍼티를 침해했다. 그랬을 때도 누가 개입이 됐어요? 정부의 행위가, 정부의 판결 이런 거, 어태치먼, 퍼블릭 세일 이거 다 셰리프들이 하는 거잖아요. 디스트리뷰션. 이럴 때도 인탱글먼이 됐다라고 봐서 웬만하면 사인 대 사인 간의 관계지만 정부 법원만 액션화를 시켜준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스토랑이 흑인을 차별해요. 호텔 흑인을 근데 호텔 건물 레스토랑이 정부에서 빌려준 거다. 이런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고 또는 뭐 어떤 프라이빗 스쿨에 프리북을 공짜 책을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한다. 이런 경우도 충분히 거버먼 액션화가 되겠죠. 근데 안 되는 거 두 개만 아시면 돼. 안 되는 거.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안 되는 거, 여러분. 안 되는 거. 그 딱 두 가지예요. 그거는 라이센스하고요. 면허하고 섭서디요. 섭서디. 돈을 보조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안 돼요.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네. 네. 섭서다이즈. 동사는 섭서다이즈죠. 섭서디. 네, 섭서디. 명사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라이센스예요. 라이센스. 네, 섭서디. 이 두 가지는 안 되네. 이건 프리북이 아니라 이건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을 이렇게 국가가 사인들한테 프라이빗 스쿨이라든지 뭐 이런데 이렇게 보조금을 지불하는데 이게 거버먼 액션화가 돼가지고 정부가 말려든다. 정부의 행위가 돼버려요. 그러면 누가 보조를 하겠어요? 안 되지, 안 하지. 또 라이센스예요. 뭐 바버숍 라이센스, 뭐 리코 라이센스, 뭐 주류도 판매할 때 주정부로부터 CD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야 돼요. 라이센스 안 받고 하는 게 사업이 있겠어요? 이게 만약에 정부 거버먼 액션을 하면은 뭐 다 사인의 행위들이 거의 다 헌법이 적용이 되죠. 라이센스를 안 받고 하는 사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제외예요, 요거. 요 두 가지만 좀 아시면 된다는 게 돈이에요. 프리북은 아니에요. 특이북은 제로예요, 제로. 0. 돈, 섭서디, 돈, 라이센스 이 두 가지만 안 돼. 시험 문제 아주 단골이다라는 거죠. 아셨죠? 여기 뭐 추가로 여기 여기 교재본 NCAA 얘기했어요. NCAA. 이게 전미 대학 농구협회예요. NCAA가 전미 대학 농구협회야, 이게.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도 여기 가입이 됐겠죠. 이 전미 대학 농구협회에서 어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코치 자격을 정지시켜 버려요. 그러면 소를 제기를 하는 거죠. 이건 듀프레스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코치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러면 듀 프로세스면은 이제 14조죠. 14조의 듀 프로세스를 14조의 이제 듀 프로세스를 이제 주장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은 14조 어멘드먼이 적용되는 어멘드 적용 구조가 있어야 되죠. 정부 대 사인, 정부의 행위가 사인의 행위를 침해해야 되는데 이게 NCA가 정부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정부화할 수 있는 요소가 이제 뭐냐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구성 회원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화다 했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다. 그 케이스에서는 아니다. 네, 아니다. 물론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 인종차별 문제다고 하면은
그때는 콜트가요 정부의 행위다라고 볼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견이고 일단 이 케이스는 코치를 서스펜더 잘랐어요. 흑인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코치 농구 코치를 자격을 박탈을 했다. 이건 그때는 아니다. 이에 대해서 TAA가 있어요. 테네시 안에 있는 애틀레틱 어소시에이션 이것도 체육 단체예요. 여기도 이제 여기는 뭐 대학은 아니고 이제 뭐 엘리멘터리 또는 뭐 하이스쿨, 미들스쿨 그 대학 학교들이 다 들어. 여기 이제 85%가 이거는 스테이트 국립학교예요. 국립학교. 그랬을 때 이 테네시 이것은 스테이트로 봤어요. 스테이트 액션화를 인정을 해버렸어요. 이것은 얘의 행위는 이제 스테이트 액션화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는 요거는 전미 대학 농구 협회 그냥 경제상 인터스테이트예요. 요것은 테네시 안에 있는 어떤 엘리멘터리 스쿨, 미들 스쿨, 하이스쿨 그것이 어떤 연합회다. 근데 85%가 공립이다. 이것은 인정을 했다. 사안별로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 취지를 좀 이제 알아두시라.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를 좀 알아두시라 이런 뜻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여러분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이 헌법상의 어떤 미비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미국 헌법이 바로 이런 고민을 이제 계속 하는데 그러면 사인과 사인 간에 이걸로 해서도 안 돼요. 이걸로 해서도 안 돼. 그럼 결국은 이 액션화가 이게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 사인 대 사인 간의 관계 큰 아파트 대단지에 운영하는 사람이 흑인을 자꾸 차별을 해요. 흑인을.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할 수가 없다 보니까는 이 부분을 적용시키는 방법이 없는가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사인 대 사인 간의 어떤 루트를. 그랬을 때 사인 대 사인 간에도 적용되는 이런 퍼블릭 펑셔너라는 이러한 작업 없이 사인 대 사인 간에 대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게 이제 이거는 13 어메먼이에요. 이 노예제 폐지. 또 이제 커머스 파워가 이제 적용되는 조건이 갖춰지면 이것도 된다는 거예요. 된다. 이것은 정부 조직법이잖아. 아티클 1 섹션 8. 어멘드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인 대 사인도 적용이 되고 정부 대 사인도 적용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셨죠? 제가 뭐 요것을 적어 놓은 거는 요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인 대 사인 간의 관계는. 요거는 어멘드먼 14 어멘드먼의 마지막 항에 있는 거라 14 어멘드먼의 적용 구조를 적용상의 제한을 그대로 이것은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안 돼요. 네. 14 어멘먼 마지막 5항에 있는 것을 갖고는 이게 보조법률 제정권이잖아요. appropriate legislation 적절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적용될 적용상의 제한은 14 어멘먼에 관한 내용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 대 사인 간의 관계에 되지 사인 간의 사인에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인 대 사인 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요 두 가지가 또 요걸로 해서도 안 되면 요 두 가지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커머스 파워 말씀드렸죠. 뭐 커머스 파워는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 조직법에 있는 거니까 어멘드먼이 아니에요. 사인 대 사인, 정부 대 사인 다 적용이 된다. 다만 이것도 적용 구조가 있죠. 요거는 단점은 11 어멘먼 타주 주민이 또는 자기주 주민이 정부를 주 법원 또는 연방 법원에 데려갈 수 없다. 제소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막혀요. 그 부분은 어떻게 국법이 안 돼요. 그거에다가 또 커머스 파워는 적용 제한이 적용 구조가 인스트루멘털러티 채널 액티비티가 인터스테이트 커머스에 주간 통상에 substantial 이펙트를 준다라고 생각되는 때 그때 이제 이것이 발동이 되는 거지. 그런 적용 구조도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 어메먼트인데 저기는 이제 뭐로 나와 있나요? 저것도 남북전쟁 이후에 남북전쟁이 끝나는 해에 끝나고 나냐 끝나기 직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영화도 나오잖아요. 링컨 대통령 해가지고 13 어메먼트. 그래서 13th 어메먼트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slavery 하고 involuntary servitude 강제 노역 involuntary servitude 강제 노역 이 두 가지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에어리에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것은 사인 대 사인 간에도 적용이 돼요. 이것은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알아요. 누가 노예제, 누가 강제 노역을 시키냐면 남부 대농장 대농장 주주들이 흑인들을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이런 노예로 만들어서 강제 노역을 이게 시켰다는 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은요. 사인 대 사인 간의 관계를 이것은 상정을 했어요. 여기서 처음부터. 제가 전달하는 뜻을 이해하시겠죠? 저것은 사인 대 사인 간에도 그냥 적용이 돼버려요. 처음부터 그것을 적용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만 슬레이버리하고 인볼런터리 서비튜드만 그래요. 서비튜드만. 13 어메먼트는 그 자체가요. 그 자체가 사인 대 사인 간의 관계를 원래 규제 대상으로 처음부터 했어요. 아셨죠? 네. 뭐 주 정부가 뭐 흑인을 박해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남부 주에 있는 대농장 소유주 그들이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사와가지고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상정을 했기 때문에 원래부터 사인 대 사인 간에 직접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직접. 그러면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노스캐롤라이나 안에 있는 어떤 호텔 아파트라고 하죠. 아파트 그 주인이 흑인에게 아파트를 빌려주지 않는다. 이 디스크리미네이션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디스크리미네이션. 네. 디스크리미네이션.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 아파트나 호텔. 네. 아파트나 이 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부분 사인에 이 부분은 사인 대 사인 간의 관계인데 이 부분은 13 어메먼트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물론 흑인을 차별하고 있어요. 여기도 흑인 차별. 네, 흑인 차별. 네. 흑인 블랙 피플을 차별을 한다. 분명히 헌법이 사인 대 사인 간에 13 어메먼트이 직접 적용이 되는 경우는 슬레이버리하고 인볼런터리 서비튜드 요거에만 한정이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요거 헌법의 명문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두 가지 상황만 사인 대 사인 간에 적용이 되고 이 디스크리미네이션 이 부분도 이 부분은 이 13 어메먼트를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아셨죠? 네. 요것만 직접 사인 대 사인 간에 적용이 되는 거죠. 13 어메먼트이 어떤 아파트에서 흑인을 차별하는 경우 또는 어떤 프라이빗 스쿨에서 흑인 학생들 안 받아줘요. 뭐 요런 것들은 또는 어떤 회사에서 흑인을 고용을 하지 않아요. 뭐 하이어링 또 스쿨 어드미션 이런 케이스. 1, 2, 3 이런 거 할 때는 13 어메먼트 위반으로 13 어메먼트이 여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 뜻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파트를 어쩌면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흑인 학생 학교를 못 들어가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또는 리인스테이먼트 리인스테이먼트이 아니라 이제 에쿼티 법원에 가지고 이제 강제로 입학 허가장을 내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여기 했을 때 이 근거로서
떨틴 어멘먼을 여기다 넣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떨틴 어멘먼을 집어넣을 수 있냐면 뭐